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이 낙동강 방어선에서 배수진을 치고 필사적으로 북한군을 막아낸 것에서 나온 말이죠. 이런 비슷한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있었는데요. 바로 독일군이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를 공격할 때 소련의 상황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라는 말과 어울립니다. 이때 소련군 상황으로 들어가 봅시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마침표를 찍을지도 모르는 모스크바 공격은 중부 집단군이 주공을 맡았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의 2기갑 집단과 호트 장군의 3기갑 집단, 그리고 9군과 4군이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공격 태세를 갖췄죠. 그 아래에는 남부 집단군 제6군이 배치되어 중부 집단군이 모스크바 공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련군을 견제했습니다. 호트 장군은 모스크바를 공격할 전략으로 기동전을 택했는데요. 서쪽과 남쪽에서 기갑병력이 최대한 진격하고 기갑병력의 뒤를 이어 보병이 진격하면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럼 모스크바 앞에 위치한 칼라닌과 칼루가를 포위하는 것이 우선이었죠. 이제 공격 시기를 정해야 하는데 추워질수록 공격이 힘들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스크바로 가는 길은 애매하게 날이 추워 진흙길이 형성된 상태였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공격을 개시하면 진격 속도가 아주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크 장군이 기동전을 선택한 이상 기동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차라리 땅이 얼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거기다 이미 요새화를 마친 모스크바를 확실하게 공격하기 위해 병력을 재정비할 시간도 가지려는 생각입니다. 한편 이 시기에 주코프는 스탈린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는데요. 스탈린은 착잡한 심정으로 주코프에게 독일군을 상대로 모스크바를 지켜낼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주코프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스탈린을 안심시키기 위해 막을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모스크바 방어를 위해 주어진 병력은 고작 24만 명으로 독일군을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암담한 분위기가 흐르는 모스크바에서는 시민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대규모로 징집된 소련군이 붉은 광장을 행진했습니다. 아직 소련군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시민들 마음에 불을 피웠죠. 시민들도 광장으로 나와 독일에 맞서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때 파르티잔이라 불리는 단체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독일에 맞서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비정규군입니다. 우리에겐 빨치산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게 알려져 있죠. 스탈린은 지금까지 소련을 지켜온 영웅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련의 영토는 그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3주가 흘러 1941년 10월 3일 중부 집단군은 모스크바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3기갑 집단은 클린시로 향했고 남쪽에서는 구데리안의 2기갑 집단이 툴라로 향했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툴라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지만 곧바로 소련군이 들이닥쳐 잠시 후퇴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데리안은 다시 툴라를 점령해야 하는데 소련의 볼딘 장군이 앞길을 가로막게 됩니다. 볼딘 장군은 독일군에게 패배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깊은 참호를 파고 구데리안의 병력을 막아냈습니다. 이미 추운 날씨로 독일군의 전차 상태가 나빠져 있었기에 이전과 다르게 압도적인 전투력을 보여주진 못했는데요. 이대로 시간만 끌다가는 눈이 녹아버려 땅이 진흙탕이 될 상황이었죠. 이렇듯 구데리안은 툴라에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클린시로 향한 나머지 병력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펼치는 파르티잔이 계속해서 보급을 방해한 것이죠. 독일군의 보급 상태에 문제가 생기자 육군뿐만 아니라 공군도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겼는데요. 안 그래도 소련의 날씨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보급까지 문제가 생기니 출격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화된 모스크바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공군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공군의 발이 묶여버리니 독일군은 미칠 노릇이었죠. 그렇게 보급은 끊기고 날씨는 춥고 피해량은 늘어나는 상태로 독일군은 진격을 멈추게 됩니다. 중부 집단군 참모장 브레네케 장군은 육군 참모총장 할더에게 더 이상의 진격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할더 장군은 브레네케의 의견을 묵살하고 진격을 명령합니다. 이제 모스크바 공방전은 종말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데리안 장군은 툴라를 포기하고 북쪽으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3기갑 집단과 4기갑 집단은 칼라닌으로 이동해 포위망을 만드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모스크바까지 28km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소련의 동장군이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소련의 매서운 겨울은 무려 독일군 10만 명이 동상에 걸리게 만들었고 이중 2,000명은 아예 전투 불능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큰 전력 손실을 입은 독일군은 결국 11월 29일에 다시 진격을 멈추게 되죠. 중부집단군 사령관 보크 장군도 이제 모스크바 공격에 의문을 가지면서 육군참모총장 할더에게 더 이상의 공격은 전력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스크바 공격에 투입된 부대는 보급 문제와 추위 때문에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코프는 이때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여러 겹의 방어 진지를 구축해두고 독일군의 공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는데요. 웬일인지 순조롭게 방어가 진행되는 듯 했지만 여기서 스탈린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스탈린은 독일군의 반격이 어느 정도 중단되었으니 지금 당장 중부집단군을 향한 반격에 나서라고 명령합니다. 주코프는 이 명령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소련군에게 있는 것은 병사들 뿐이지 이 병사들이 무장할 만한 보병 장비가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병력 상태도 최악이었습니다. 급하게 충원한 부대였기 때문에 마땅한 훈련도 받지 못했고 그나마 독일군과의 실전 경험이 있는 부대도 독일군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한 경험뿐입니다. 스탈린의 반격 명령에 의아함을 느낀 주코프는 벨로프 장군과 같이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스탈린은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기껏 가져온 공격 정보를 죄다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여러 번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주변 장군들의 말을 경청하고 전선에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코프와 벨로프 장군은 스탈린의 반격 결정이 마냥 이상한 것은 아니라고 느꼈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스탈린은 조르게라는 요원으로부터 일본군이 미국 공격을 위해 소련 국경선에 있는 부대를 옮겼다는 정보를 들었는데요. 이 말은 일본이 소련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는 말로 더 이상 일본을 견제할 목적으로 아시아에 군대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스탈린은 극동아시아에 있던 소련 사단을 모스크바로 이동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극동아시아에 있던 건재한 대규모 소련군을 이용해 독일군을 확실하게 반격할 생각이죠.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된 주코프와 벨로프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극동아시아에 있던 소련군이 모스크바에 도착했고 주코프는 기존의 병력과 새로 도착한 병력을 합쳐 1941년 12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주코프 장군은 독일군이 방어태세로 전환하기 전에 그동안의 원한을 담아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전술은 충격 전술인데요. 충격 전술이란 모든 전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 한 부분에 화력을 집중해 돌파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전차로 전선을 방어하는 독일군에게 매우 효과적인 전술이죠. 주코프의 반격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공격이 들어간 3기갑집단과 4기갑집단의 연결부는 거의 끊어졌으며 이전의 전투에서 많은 출혈이 있었던 구데리안의 부대도 보급로가 끊길 위기에 닥쳤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 시작부터 계속 전투를 치렀으며 방한용품도 부족했던 독일군은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죠. 그렇게 두 국가의 처절한 공방전이 지속되다가 구데리안은 결국 후퇴를 결정합니다. 1941년 1월 7일부터 33일 동안 독일군은 110km나 후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패배를 거듭한 소련군에게 희망이 비추는 순간이었죠. 독일군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공격이 불가능한 상태로 모스크바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1941년 10월 2일부터 1942년 1월 7일까지 독일군은 최대 40만 명이 죽거나 포로로 잡히고 소련군은 최대 1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련이 비록 이 시점에서 우위를 선점했으나 훨씬 큰 손실을 입은 상태로 전투가 마무리되었죠. 주코프는 독일군을 모스크바에서 몰아내기 위해 어떤 인명피해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두 국가는 모스크바 공방전 이후 이렇다 할 전투 없이 스탈린그라드에서 교착 상태에 빠지는데요. 결과적으로 1941년 6월부터 시작해 6개월 만에 소련의 모스크바까지 진격한다는 바르바로사 작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독일군은 참호를 깊게 파고 소련의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버티는 장기전을 준비하죠. 히틀러는 이번 전투의 패배로 크게 실망했습니다. 곧바로 육군 총사령관 브라우이치와 중부집단군 보크 장군을 해임해버리고 히틀러가 직접 육군 총사령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전투를 지휘하겠다는 심산이죠. 원래 재량권이 보장된 독일군의 전투 형태에서 히틀러의 개입이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모스크바 공방전 이후 독일군의 행보는 잠시 미뤄두는 걸로 하고 더 궁금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소련이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이 소련에게서 관심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39년 5월 소련의 군사력을 알아보기 위해 국경선 도발까지 감행한 국가인데요. 도대체 왜 일본은 소련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을까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아시아로 넘어가 봅시다.